네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. 어, 부동산 정책을 이제 하다 보면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하에 지금 펼쳐져 있는지, 제가 무슨 학자니까 엄청 뭐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, 다만 이 정권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향은 좀 이렇게 펼친다라는 것을 알고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조금은 그 뭐라 그럴까요? 좀 바로미터 아니면 이렇게 좀 그 좌표 정도는 알고 좀 진행하는 것이 낫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민주당 정권이 지금 현재 그 좀 좌파에 좀 더 가깝죠. 우파 쪽에서 보시면 뭐 김대중도 어떤 분들은 뭐 완전히 그 국자라고 뭐 분류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김대중 분은 운동권 출신은 아니어서 아주 국자 이렇게 공산주의적 개념은 이제 없다라고 저는 이제 좀 분류를 하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중도한 좌파 정도로까지 보고 근데 이 김대중 정권 때는 통상 보면은 그 IMF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좌파 그적 성향의 그런 경제 정책을 펼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분은 좀 우파적 성향의 본인의 그 경제 마인드, 정치적 마인드 이런 것은 그 진보적 성향이고 그런 좌파적 성향인데 IMF를 해결하려다 보니 아마 경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우파 쪽이 좀 가깝게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뭐 금모기 운동이라든지 그 IMF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뭐 카드 정책이라든지 어찌됐든 그런 그 IMF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이제 하시다가 그런 정책들이 좀 우파에 가까운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파의 성향들을 보시면 나머지 정권들은 독재 정권이 좀 많죠. 군사 독재이고 또뭐저 건전한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보수 정권 이건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. 뭐 계속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뭐 원래 조선 시대에 넘어오다 보니까 뭐 문명 수준도 많았고 수준도 뭐 낮다 보니까 그런 독재 현상도 많이 일어났고 또 그런 쿠데타 현상이 뭐 나와져서 군인들이 많이 장악한 시절이었으니까 그것을 또 우파라고 보기에 어떤 분들은 이제 우파라고 그것을 또 당연히 분류하시기도 하겠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우파냐 그냥 독재 정권인지 이제 이렇게 또 분류하신 분도 이제 계실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경제 개념만 놓고 보면 그 독재 정권에 하셨던 분들도 다 그 경제 정책으로는 이게 제가 분류하는 기준은 그거거든요. 어떤 거죠? 이게 우파적 성향들은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? 파이를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. 어떤 일을 하다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뭐 죽거나 아니면 그들이 좀 굶거나 뭐 많이 좀 못 가져가도록 눈 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경제 발전에 더 매진을 하는 거잖아요. 이게 우파적 저는 성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. 이제 좌파적 성향들은 다 같이 좀 더불어 잘 살자 이런 개념인 거고 이런 개념에서 보면 우파가 더 좋다, 좌파가 더 좋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다만 그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국민이 전반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개발에 또는 그 경제 성장률에 그 우선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우리가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좀 따뜻해지면 어떻습니까? 못 사는 사람도 좀 챙기고 다 같이 더불어 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도 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좀 주고 복지 혜택을 더 많이 펼치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좌파 경제 정책이 더 좋다.
우파 경제 정책이 더 좋다,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이제 그렇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고요. 다만 이제 우파 정권에서 이렇게 봐보시면 우파 정권은 이 부동산 성향하고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뭘 풀어주려고 해요. 우파 특징들은 이렇게 이자율도 감면해 주려고 하고 그 부동산 대출도 이렇게 많이 풀어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들 잘 먹고 살라고 어떤 지원도 팍팍 해주고 보증서도 예를 들어서 허그에서 보증서 같은 것도 잘 발행해주고 뭐 이렇게 전폭적으로 뭐 부동산 산업이라든지 그런 건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밀어주려는 성향이 강한 게 그 우파들의 성향이고요.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죠?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또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겠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좌파들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? 이 생산된 빵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좀 잘 나눠 먹자 이런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항상 규제하려는 성향이 강해요. 예를 들어 대출 이자를 줄이고 뭐 대출 금액도 줄이고 성향이 지금 이제 이거 제가 말했습니다. 김대중 정권 때 그런 게 잘 안 나왔는데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 때 보면 그게 아주 심하게 나옵니다. 특히 이제 그것이 운동권 정권이라 특히 그 운동권 이 친구분들은 그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을 굉장히 그 강하게 가지고 있죠. 아예 그 이론적인 것을 뭐 체제적인 그 이념에 의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실현화시키려는 성향이 엄청 강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좀 모르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느껴집니다. 물론 본인들은 잘 아시겠다고 하시겠죠. 근데 제가 이제 보시면은 우파 정권들은 어차피 경제가 살아나라고 이렇게 모든 걸 좀 그 대기업 위주로 또 이렇게 풀어주잖아요. 어떤 규제도 풀어주고 이게 뭐 잘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화랑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대기업이 됐든 그 중견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몫이 좀 풀려요.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순환이 되죠. 콩고물이 떨어지고 그것을 뭐 이제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나쁘게 본 점은 나쁘게 볼 것은 또 뭐겠어요? 그 생산된 그런 그 떡고물들을 생산된 생산량의 빵을 그 대기업가라든지 대자본이라든지 이제 이분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성향이 있겠죠. 그 좌파들은 그 점을 바로 노리는 거죠.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해서 정권을 쟁취하거든요. 그것을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서 그래서 정권 특성상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 정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도 다 이렇게 누르고 뭐 임대사업자들 누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놓친 게 있어요. 그 좌파 정권 중에서. 왜냐면은 임대사업자들을 다 눌러버리잖아요. 그러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버리죠. 또 국가 차원에서 건설업도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. 아파트 공급이 줄어버리죠. 모든 게 눌러버리니까 그 일시적으로는 한 몇 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잡힐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시장을 인위적으로 좀 교란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 때도 초기에는 엄청 규제를 했지만은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.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도 봐보면은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제를 가했어요. 근데 해마다 봐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만 세대의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계속해서 신혼 부부라든지 뭐 신규 수요가 계속 있다고 쳐요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이게 정권이 그 규제와 힘으로 어떻게 해요? 5천 세대 공급 안 되게 이렇게 줄여버린단 말이에요.
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일시적으로는 잡힐 수 있는데 아니면 거꾸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, 물량이 더 좋구나 해서 비싸더라도 더 이렇게 살려는 성향이 강해요. 이런 성향.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가격이 오르고 또 뭐 어떤 규제가 더 심할 것 같으니까 또 가격이 또 폭락하고. 그런데 이러한 것이 3년, 4년, 5년 누적돼서 이런 규제 정책을 펼치잖아요. 그러면 그 수요를 이제 뭐 부동산이건 뭐 어떤 모든 경제 정책은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적정해줘야 가격이 균형을 좀 이루는데 어, 이 좌파적 정권은 그것을 공급 자체를 엄청 줄여놔 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게 3년, 4년, 5년 누적이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좀 튀어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 지금 좌파 정권에서도 봐보면 이제 우파 정권에서는 모든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제가 풀어준다고 말했었잖아요. 풀어주면 이렇게 올라간 거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. 근데 좌파 정권에서도 보통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아파트 값만 잡겠다고 해요. 사실 지금 현재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봐보시면 그게 토지 시장 있죠. 그 다음에 상가 시장도 있잖아요. 크게. 그 다음에 크게 저는 이제 아파트 시장 이렇게 보거든요. 그 주택 시장. 그런데 지금 좌파 정권에서 뭔만 규제를 하고 있죠? 이 세 번째. 이 세 번째인 아파트 시장만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. 나머지는 다 풀어주고 있다고.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요? 토지 플러스 건물이잖아요.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잡히겠어요? 근데 어찌됐든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잡힐 수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 저는 가격이 오른다고 봐요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우파 정권의 어떤 그 정책이 좌파 정권에서 효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. 그다음에 좌파 정권이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경제 정책이 정권을 뺏기고 나서 우파 때 나올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근데 어떤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DTI 얼마 이상 해서 다음 달부터나 다음 분기부터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적용되진 거네요. 무슨 그 금융 거래를 그 규제한다든지 부동산 보증서에 허구해서 어떤 뭐 30% 이렇게 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책을 바로 펼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해봐요. 이런 것은 이게 뭐 토지 보상하고 뭐 터 닦고 이게 작업하는데 3년, 4년, 5년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상기 신도시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? 이 정권에서 저는 못해요. 다음 정권 때 어차피 그 결과는 나오는 거거든요. 그것이 정권을 뺏길지 안 뺏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정권 때 상기 신도시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요. 그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후에 연결되어져요.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규제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있죠.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 혁신도시에서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보상금이 다시 서울로 리턴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라든지 강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돈들이 유입됐죠.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또 폭등했었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파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 어찌됐든 간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. 우상향해요. 근데 좌파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잡으면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급등했다 또는 뭐 이렇게 급락했다.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좌파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고 하는 게 제 취지고요. 이런 그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이 대충 이 정도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의 정책에 부동산 투자에 그 자기의 그 포지션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